그러나 아직 만족하기는 이르고 진짜 존버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변동성을 보이며 계좌 평가 금액은 하루마다 바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다시 사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고 자신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결국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그저 보유하기만 했던 사람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파월의 발언이 있었던 수요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수요일 포르투갈에서 열린 2023년 유럽중앙은행 포럼에 참석했는데 지난 의회 청문회에서 말했던 것처럼 올해 금리를 2회 더 인상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단순히 2회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파월은 공급망이 개선되면서 상품 인플레이션이 6개월 동안 하락했고 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새로운 임대료가 더 적게 오르고 있다면서도 임금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 가능성과 관련해서 경기 침체는 미국 경제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또한 과열됐던 노동시장이 최근 완화되는 모습을 보며 연준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기보다는 경기에 대해 더 낙관적인 견해를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월은 미국의 구인 건수가 줄어들고 자발적 퇴직 비율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임금 상승률도 완화됐다고 설명하며 오히려 인플레이션 완화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봤습니다. 파월의 발언 이외에도 연준이 23개 은행들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23개 은행 모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 테스트는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40% 정도 하락하고 실업률이 10%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연준은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은행 시스템은 붕괴되지 않고 기업과 가게에 유동성을 대출해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요일 파월의 발언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강하고 올해 미국 경제는 침체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시켜줬습니다. 반면 시장 참여자들은 올해 금리 인상이 1회만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2회 인상이라는 압박 또한 증가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요일 나스닥은 플러스 0.27% 상승했고 S&P 500은 마이너스 0.04%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TQ는 플러스 0.61% 상승해 39.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개별 종목 계좌에서는 비중을 늘리지 않고 보유한 수량만 홀딩하고 있습니다. S&P 500 맵을 보면 수요일에는 테슬라와 구글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제재한다는 소식에 반도체 섹터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시총 1위 기업 애플은 수요일에 또 한 번 신고가로 마감하며 이제 시총 3조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구글은 수요일에 다시 120달러를 회복하며 박스권으로 진입했습니다. 테슬라는 260달러의 저항을 맞고 약간 하락했고 아마존은 130달러를 지지하며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개별 종목 비중을 조금씩 늘렸는데 당분간 추가적인 조정 없이 횡보하거나 다시 상승하면 매수를 멈추고 보유한 수량만 홀딩해 보겠습니다.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 7월 금리 인상 확률은 80%까지 올라갔습니다. 파월이 올해 금리를 2번 더 올릴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50% 이상의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금리를 1회만 더 올릴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소폭 하락했습니다. 화요일에 이어 수요일까지 나스닥은 반등세를 유지했지만 여전히 6월 초 전고점까지 돌파하긴 힘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한 달 넘게 계속 올랐던 나스닥을 살펴보면 다음 주 정도까지는 변동성을 보이며 옆으로 횡보하고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월가 기관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바클레이즈는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뮤추얼 펀드에서 주식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이자 월가 최대 규모의 기관인 블랙록은 AI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나스닥 100이 올해 안에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관들 입에서 직접적으로 낙관론이 나오니까 반갑기보다는 오히려 기간 두정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고 내일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면 6월 미국 증시도 끝납니다.
올해가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나스닥은 10,000포인트 근처의 바닥에 머물러 있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시장은 경기 침체와 함께 2차 폭락을 맞을 거라고 입을 모아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 계좌는 손실률이 마이너스 60% 정도였고 비관론자들은 지금부터 TQ가 100%는 넘게 올라야 본전이라며 저를 비웃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올해의 절반이 지나는 현재 나스닥은 13,500포인트를 넘어 강세장이 진행 중이고 제 계좌도 수익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만족하기는 이르고 진짜 존버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변동성을 보이며 계좌 평가 금액은 하루마다 바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다시 사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어하고 자신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결국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그저 보유하기만 했던 사람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증시가 내리면 계속 매수할 것이고 증시가 오르면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않고 상승을 즐기며 하락장에서 공포와 조롱을 견디면서 열심히 모은 수량을 계속 보유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만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